와우! 달슨의 라이브! 자, 황희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후반전에 교체 출전하면서 45분 뛰었습니다. 사실 그 지난번 앞섰던 마인츠와의 경기 때 후반전 한 22분 정도 소화? 그래가지고 요거 조금 그런 거 아니야? 라고 좀 이야기했었는데 오늘도 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왜 두 경기 리그에서 선발이 아니지?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그래도 딱 시작하면서 동시 투입됐는데 저는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그러니까 우리가 포칼 컵 대회에서 느른베르크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진짜 잘했잖아요. 1기점, 1골, 1어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개막해서 마인츠와 경기 때는 그렇게 한 22분 오늘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레버쿠젠 경기에서는 한 45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출전 시간을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. 리그로 보자면 어차피 리그가 중요한 거잖아요. 컵 대회보다는. 그래서 리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. 네. 그래서 오늘 또 나왔을 때 딱 보면 근데 그 아까운 기운이 있었어요. 그죠? 그 74분에 그 자기가 이제 얻어낸 프리킥을 은쿠쿠가 때려가지고 골키퍼 맞고 나왔는데 딱 들어가서 왼발로 갖다 댔는데 골대 넘어갔어요.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지금 리그에서도 분데스리가에서도 그냥 골을 딱 넣고 막 가야 되는데 그거 좀 아까웠어요. 약간 세모발 같은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뭐 그런 적극성 자기가 만들어놓은 프리킥이었고 또 달려 들어가는 그런 적극성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장면 앞에도 한 58분쯤에 그 특유의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골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해서 컷백하는 이런 걸 잘하잖아요.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는 사이드로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뭐 크로스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라인 타고 쭉 와가지고 가는 거 잘해요.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잖아요. 그 볼 안 나간 것 같은데 심판이 나갔다고 했었는데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점점 자기 어떤 존재감이나 혹은 적응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아까 같이 보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왜 황희찬은 왜 슈팅 욕심을 별로 부리지 않고 자꾸 패스를 해요? 이거 때려야 될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는 왜 여기서 패스를 하나요?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. 네. 저도 이렇게 보면서는 이건 분명히 때릴 만한데 주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이타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되게 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걸 좀 봤어요. 그래서 확실히 좀 저런 게 있구나. 근데 왜 그럴까요? 그러면 황희찬 선수는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오스트리아 리그 쪽에 있을 때 짤즈부르크에 있을 때는 자기가 직접 좀 더 마무리해야 되는 게 더 강했을 거라 보는데 지금 라이프치히로 건너와서는 특히 이제 리그 오늘 경기도 그렇고 조금 더 자기가 때리는 욕심보다는 자꾸 주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. 기죽어서요? 아니에요. 감독의 지시 그것도 아닙니다. 전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. 루키님 저도 동의합니다.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유럽에 진출했을 때 초창기 때 어땠냐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요. 근데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유럽에 진출했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. 알게 모르게도 아니죠.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유럽은 아무래도 아시아 축구 선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어서 약간 좀 낮춰보는 게 좀 있어요. 물론 해보지를 통해서 한 단계 넘어가고 또 손흥민이 지금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깨져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살짝 좀 낮춰보죠. 그건 사실 우리에게도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. 우리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수가 K리그에 오면 우리도 살짝 그 선수의 실력과는 또 다른 결로 약간 낮춰보는 게 있죠. 그들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적응하는 게 여러 가지 뭐 언어도 적응해야 되고 문화도 적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적응을 해야 되는데 텃세라는 표현까지 좀 그렇지만 물론 갔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그 친구들에게 경쟁력을 입증해 보여서 좋은 어떤 파트너가 돼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이제 어떤 기회에서 좀 이렇게 과감성,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막 슈팅을 때렸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게 되면 더 그런 게 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선배들도 그랬고 자기네들도 처음에 가면 좀 주는 걸 좀 많이 한대요. 주는 걸. 처음에는 주는 걸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왔을 때 팀 동료들하고 뭐 평상시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축구 경기장에서 좀 더 선수들에게 많은 걸 좀 주면서 저 친구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뭐 어떤 나에게 기회를 주네. 팀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네. 슬기로운 사회생활이요?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그렇게 좀 하는 게 있다는 거죠. 황희찬 선수는 이제 물론 짤즈부르크에서는 이제 몇 년 뛰면서 그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다음에 욕심을 좀 낼 수 있겠지만 지금 분데스리가 물론 예전에 이제
함부르크에 뛰었던 데 있지만 그때는 이제 2부였고 지금은 또 새롭게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 좀 와 있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느껴져요.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좀 더 동료들과 더 믿고 많이 연결해주고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어쨌든 황희찬 선수가 들어갔을 때 오늘 경기는 좀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 충분히 했다고 좀 봐요. 사실 그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라이프치히가 레버쿠젠에게 슈팅이 한 절반도 안 됐어요.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슈팅도 얼핏 좀 비슷하게 좀 따라갔단 말이에요. 11대 7까지 2배가 벌어졌던 걸 좀 벌어졌고. 근데 이제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봐선 티모 베르너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. 라이프치히는. 그러니까 나겔스만 감독이 이제 계속 그 얘기를 질문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. 티모 베르너 첼시로 갔는데 그 공백 어떻게 메울 거냐. 베르너가 워낙 그 라이프치히에서 했던 역할이 크니까. 근데 사실 그 나겔스만 감독이 계속 하는 얘기가 베르너를 어떤 개인이 바로 대체하기는 어렵다. 있는 선수들이 나눠서 해야 된다. 이런 얘기 좀 많이 한다고. 전술적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. 선수들이 나눠서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황희찬 선수를 기용하는 거라든지 지금 선수를 전적으로 짜는 걸 보면 뭐 자비초에 약간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공백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그래서 황희찬을 지난번 경기 예를 들어서 뭐 원톱으로 뛰게 하기도 하고 투톱으로 뛰게 하기도 하고 사이드를 벌리기도 하고 계속 여러 가지 또 다른 선수들도 테스트하기도 하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이제 영입한 쉐로루트 같은 선수들도 한번 또 써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찾는 과정으로 또 봐야 되겠다. 예. 베르너가 빠진 상태에서 가장 최상의 어떤 전력을 어떻게 플랜 A를 만들 것이냐. 이거에 어떤 황희찬 선수도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. 그래서 계속 어떤 변화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폴센이 오늘 선발로 나왔다가 7점만 공격수 다쳐가지고 27분에 교체해서 나갔단 말이에요. 그래서 폴센의 부상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뭐 물론 쉐럴로트가 그 최전방으로 나오겠지만 황희찬 선수가 다음에는 지금 아까 그랬지만 분데스리가에서는 22분 출전, 45분 출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번 경기는 선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보이고요. 근데 다음번 상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샬케입니다. 샬케랑 있는데 네. 샬케와의 경기 때 황희찬 선수가 좀 더 임팩트 있게 공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격 포인트 하나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네. 하여튼 뭐 황희찬 선수는 저는 이렇게 서서히 안정적으로 도킹하고 있다 봅니다. 뭐 크게 문제 걱정할 필요 없다. 네. 또 다음번 한번 경기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